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좀 만등 주네요. 드디어 시작인가? 어제 빠졌던 거 그대로 좀 올랐어요. 질이 다르잖아. 질이 달라. 기대가 좀 됩니다. 내일 상법 토론회 있는데 진짜 오래 될 건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10시 반에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는데 아마 공개 토론일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6대6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네. 투자자 측 6명, 그리고 재계에서 6명,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사회자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재계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3명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한 2명 정도, 그리고 각계 대표자도 1명 추가되고, 기업에서 부르면 최고의 법무 전문가들이 오겠지. 네, 그죠? 그리고 투자자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DB하이텍 주주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피해자 대표 3명 참석을 일반 합니다. 주주? 네, 일반 주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2명, 대표자 1명 해가지고 어쨌든 6대6으로 나눠서 토론을 한다는데,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DB하이텍 한번 피해를 이 사람은 네. 한설인 사람들이긴 한설인 한데, 분들이죠. 예. 그래서 물론 그 해당 영역은 잘할 텐데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될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네. 네, 어쨌든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거버넌스 합니다. 포럼에서 안 불러? 거버넌스 포럼에 우리 아니,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네.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예. 6명 안에 그런 전문가를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 채널 꾸준히 나오시는 김규식 대표도 있고. 그분도 나오실 네. 가능성도 좀 있는데, 아직 명단이 공개된 건 아니라서. 네. 예. 네, 오늘 코스피는 1.1% 상승, 코스닥은 0.45%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는 6.4% 하락, 코스닥은 19% 하락된 상태라서 코스닥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2,700억 정도 외국인이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근데 2,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간에 좀 네. 코스닥에서 많이 담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의미 있던 거는 삼성전자를 400억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16영업일 만에 매수를 한 거예요. 네. 딱히 삼성전자가 뭔가 이제 호재나 이런 게 있어서 16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건 아니고, 규모도 작긴 한데 아마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한국을 산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보면 해석이 쉬운 게, 그동안 외국인 팔 때 가장 많이 빠졌던 금융주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배당 많이 주는 주, 밸류업 관련. 근데 오늘 올라온 것들 시총상위 종목에 쫙 있지만, 그 중에서 더 많이 올라온 게 배당 많이 주는 자동차, 은행, 그다음에 그쪽 금융하고 삼성전자거든. 네. 그냥 시장을 산 거야,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내용 이렇게 내용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을 산 거야. 별다른 호재는 사실 딱히 없었어요. 네네. 네. 자동차도 닛산하고 혼다하고 이게 합병 검토 중이라는 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요것도 자동차 업계에는 국내에는 좀 호재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분석을 좀 하더라고요. 네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루닛이라는 회사가 좀 특이했어요.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네. AI 의료 관련해서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백승욱 의장 대주주와 서범석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합쳐서 한 6억 원 정도 했거든요.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금액이죠. 근데 왜 했느냐? 다른 특수관계자 7명이 지분을 블록딜로 대량 처분을 했습니다. 7명 중에 5명은 매도한 규모를 보면 4억 9,999만 원 정도입니다. 네. 49억 9,999만 원이요? 왜 이렇게 50억 조금 안 되게 했을까? 이 사전 공시 의무제가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발행 주식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매매할 때는 최소 30일 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50억 조금 미달되게, 네. 50억 한 주 미달되게 이렇게 매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걸 보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좀 이 사전공시제 덕분에 더 많은 매도를 차단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보완책이 좀 많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 내일 토론회가 개최가 되는데, 상법 개정안은 사실 소액주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자라는 취지고, 네. 그거 말고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기타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의가 많이 되고 하는데, 이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는 좀 더 이제 특정 분야를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그런 쪽의 이제 보호 제도를 이제 강화를 하는 건데, 지금 개정안 발의된 것들을 좀 보면은 강준현 의원이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의 신주를 70% 이상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LG 엔솔을 LG 화학에서 분할해서 상장을 시킬 때 네. LG 화학 기존 주주들한테 70% 이상은 먼저 우선권을 주자. 이거 당시에 LG 엔솔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논란 많이 됐을 때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했던 이야기거든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발의가 됐고, 사실 70%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의견들도 많습니다. 여당에서는 20%를 우선 배정하자 이렇게 좀 적은 규모로 제시를 한 것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50%도 있고 25% 배정안도 있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다 반대고요. 쪼개기 상장하지 말자. 네. 이미 너무 많이 했다. 한 방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하지 마. 안 해. 안 돼. 하지 마. 싫어. 안 해. 너무 바람 아니에요? 안 내 돼. 희망?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 네. 네, 안 되면 그게 최고 좋죠. 안 네.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강훈식 이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정신 상태가 썩어 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할 때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 지분도 전량 공개 매수해라. 이거 미국 따라하자라는 거죠. 오케이. 콜.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돼. 미국식으로 가자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최근에 이제 한양증권 인수할 때도 대주주권만 겁나게 비싸게 5배가 비싸지고 샀어요. 사줬고, 롯데 렌탈도 마찬가지고 당장 최근만 해도 이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끝도 없어. 이거 안 돼. 네, 이거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유, 정신머리가 썩어 먹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하자는 거야. 무슨 에이고. 야, 만약에 자본시장법 그거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장 외에 있는 비상장 갖고 할 거야. 정신머리가 이 상태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나라 전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난 이거는 반대세.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쨌든 내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 때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진전이 있었으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트렌드포스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렉 대량 공급이 내년 2, 3분기 정도로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네. 사실 11월 18일 정도에 먼저 17일 정도에 디인포메이션에서 먼저 이 문제 제기를 했었죠. 서버렉 GB200 서버렉에서 블랙웰 GPU 연결할 때 뭐 과열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을 엔비디아가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좀 문제 없다, 해결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위야무야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시 트렌드포스에서 이런 지연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해서 늦으면 내년 2, 3분기 정도까지 지연이 될 수 있다. 네, 일단 4분기부터는 소량 출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말 출하량은 기대치에 좀 못 미칠 거다 이런 언급도 좀 있었고, 여전히 이제 GB200에 대한 이제 서버 문제가 좀 계속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엔비디아 주가 약세를 설명할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다와 닛산 합병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합병 논의가 시작이 됐고 미쓰비시도 합병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 회사를 합치면 연간 85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규모로 거대 그룹이 탄생할 예정인데, 닛산은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파산 가능성도 좀 대두가 될 정도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입김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합병이 추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증권에서 관련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일본과 유럽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감소 추세로 가고 있어서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일본 업체들의 이런 구조 조정 때문에 더 반사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크라이슬러와 PSA가 2020년도에 합병을 했죠. 그때 글로벌 판매량이 합병 전에는 800만 대였는데 23년도는 이제 610만 대로 판매량이 23%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와 PSA 합친 게 스텔란티스죠. 이 스텔란티스가 19년에는 13%였는데 24년도에는 8%로
한 5% 포인트나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일본 업체들을 보면은 혼다가 8%, 24년도 점유율이요. 닛산이 6%, 미쓰비시 2%에서 합산 16%입니다. 근데 향후에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유럽 업체들처럼 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마켓 쉐어가 좀 감소할 전망이다. 근데 현대기아차를 보면요. 19년도에 8%에서 24년도에 11%로 3%포인트지만 그래도 주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장 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과 유럽 업체들이 이렇게 힘들 때 본격적으로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했고요. 오늘 뭐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현대차가 5%, 기아가 6%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닛산이 저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저기 캐리어백에서 그 사장이 도망가는 회사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르노 닛산이잖아요. 네. 맞죠? 네. 그 저기 뭐지? 무슨 카를로스 곤인가 이렇게 눈썹 진하신 분이 맞아요. 캐리어에 실려서 도망갔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회사가 저 모양이 저 꼴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은행주, 증권주 이런 밸류업 종목들이 굉장히 셌는데요.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 수수료가 기대되는 증권주에 주목하자 이런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율이 국내 주식 대비해서 한 3.7배 정도 높은 걸로 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은 워낙 무료 수수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주식은 별로 이렇게 없는데. 그래서 올해 4분기 리테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 대금은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18조 원이라서 아직은 4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거래 대금이 해외 주식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홀세일도 포함해서 이제 리테일 홀세일 포함해서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을 보면은 23년도 1분기에 2조 5천억이었는데 24년도 2분기에 약 1년 1분기 정도 지난 이후에는 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한 63% 정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에 한국 시장이 독보적으로 미국보다 더 좋으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뭐 올해처럼 이런 디커플링 계속되면 해외 주식으로 더 많이 거래가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이 이렇게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수수료율도 높아서 P와 Q가 다 높잖아요.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기대될 만하죠. 그래서 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해외 주식 거래 금액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키움증권이 20%, 토스증권이 17%, 삼성증권 15%, 미래에셋 14%, 한투 12%, NH 8%, 카카오페이 2%이 정도인데 일단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쪽에 훨씬 주력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순위가 높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수수료가 국내 주식 수수료를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해외 주식 쪽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해외 주식 수익성과 이익 민감도가 높은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에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오늘 뭐 두 회사 다 2, 3%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특히나 오늘 5% 급등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일군의 그 금융계에 있는 분들한테 강연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물어봤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미국 주식 하실래요? 한국 주식 하실래요? 했더니 전원 미국 주식 이러는 거야. 근데 약간 등골이 오싹했어.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좀 별로다. 느낌 별로다. 이렇게 뭐 글로벌에서 들어오는 유동성이 상당히 좀 미국 주식 강세를 더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양자 이런 거 막 하루에 50%씩 올라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쉬었다고 해도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쉬고 있어. 쉬는 게 그렇죠. 계속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쉬고.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제 더 가는 거는 96, 97, 98, 99에 있었던 이제 IT 버블장 추세로 가야 되거든요. 난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아니, 테슬라가 11월 달에도 한 40% 올랐는데 네. 12월 달에도 또 한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와, 미친 상승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IT 버블 때 이후로 가장 센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겁이 납니다. 네. 겁이 좀. 겁은 옛날부터 났는데 너무 잘 가가지고. 근데 뭐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로 의견이 일치를 보고 있거든. 한국 주식 버리고 미국 주식 가자. 저기 상법 개정되는데 근데 이제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고 이래 버리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저는 내년도에는 한국 주식 기회가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분 찾아뵀던 서준식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그 얘기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한번 좀 부활해 볼랍니다. 이제 내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통계상 내년도에는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리고 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연내 처리하는 게 계속 민주당의 목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네. 오늘 근데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연내 처리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더 논의해봐야 된다. 시한을 정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네. 오늘 근데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속도를 늦출 만한 내용이 회의 때 나왔나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이제 대변인이 좀 연내 처리를 확신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좀 보수적인 언급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연내 처리 안 되면 그래도 최대한 빨리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연내까지는 기대는 안 합니다만 하여튼 빨리 해줬으면 좋겠네. 내년 1분기 안에만 해줘도 참 좋긴 한데 만약에 근데 그거 올해 안에 처리되면요 1년 안에 엄청난 장이 올 겁니다. 1년 안에. 예.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장관 회의를 열고 뭐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책들 논의한다고 합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지금 수익성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뭐 공장 가동도 중단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초 원료 에틸렌 공급 과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급 과잉은 계속 앞으로도 지속될 문제라서 네. 이거 이외에 뭐 새로운 고부가치 화학 소재나 뭐 연구 개발, 이런 시설 투자 이런 데 좀 세액 공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한다고 하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 NCC가 여수에 몰려 있는데 이 여수 쪽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이게 지정이 되면 정부의 재정이나 뭐 금융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국 내수에서 쓸만한 이 물량의 약 2배 정도의 캐파를 원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4배가 됐대요.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이 앞으로도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문제라서 정부가 뭐 지원을 해줘봤자 이 엄발에 오줌 누기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걱정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500만 톤인가 에틸렌 용량이 되는데 6,500만 톤인가? 하여튼 엄청 많더라고. 예. 코로나 때 증설된 중국 내의 물량이 우리나라가 원래 생산할 수 있는 캐파보다 더 많은 물량이 증량됐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에틸렌 다량 생산 국가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했으니 엄청난 거죠. 네. 점점 중국한테 약간 뺏기는 게 무섭습니다. 내수가 크니까 그게 무섭지. 어저께 보니까 이 중국 그 CXMT가 기존에 LPDDR5는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DDR5는 아직이거든요. 네. DDR5 제품을 공개했다는 얘기가 어제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 아직은 그게 뭐 성능이나 뭐 이런 게 검증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좀 반신반의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너무 무섭네요. DDR4에서 가격 폭락시킨 이 CXMT의 행보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DDR5까지 이게 전염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참 무섭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국 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결국 뭐 온다고 봐야 되고 생각보다 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만약에 온다면 또 반대 측면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이제 CXMT한테까지 좀 손을 뻗지 않을까. 국내 모 증권사에서는 내년 3월 정도에는 CXMT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거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CXMT가 경쟁력을 빨리 갖춰간다는 거겠죠. 미국의 제재에 포함된다는 거는. 그래서 양측에 좀 다 있네요. 네. 근데 뭐 우리보다는 마이크론이 먼저 죽어. 제가 봐. 마이크론이 먼저 죽어요. 분명히. 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네, 일단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뭐 대부분 회사 의견은 실적은 컨셉 미달인데 매수 기회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HBM에 대한 뭔가 좀 긍정적인 소식들을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로 좀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